두 번째 이슈가 오늘의 메인 이슈죠. 윤석열 탄핵, 개새끼 심판의 날, D-1일. 드디어 내일입니다. 드디어 내일. 윤석열이 탄핵이 되면요. 제가 장담하는데 탄핵이 되면 한 달 안에 구속됩니다. 구속. 한 달 안에. 1월달, 윤석열이 내일 탄핵되면은 아마 1월 초에 크리스마스 지나고 아마 구속이 될 겁니다. 구속이. 분명히.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윤석열 탄핵을 절대 안 시키면 안 되는 게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 오늘 너무나도 명확한 정말 이 폭로들이 막 쏟아졌어. 야,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아침부터 정신이. 오늘 있었던 그 폭로. 누굽니까? 곽종근 특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아, 저는 김병주 의원이 정말 대단하다. 김병주 의원 정말 민주당에서 잘 영입했고, 그리고 최고위원 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진짜로. 이번에는 저는 김병주 의원의 이 역할은 정말 대단했고, 또 박선원 의원, 국정원 출신, 이 박선원 의원의 역할도 정말 중요했다. 정말 중요했다 생각이 들어요. 특히 김병주 의원이 오늘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라든가 아니면 또 오늘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 오늘 인터뷰라고 해야 되나? 인터뷰? 폭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전 대단한 성과다. 대단한 성과다. 아마 아무나 이렇게 못하지요. 김병주가 그래도 사성장군 출신 아닙니까?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서 사성장군이거든요. 대장이에요. 육군 대장.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밑에 있던 다 이 부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나와갖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오늘 김병주 의원이 김병주 TV에서 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오늘 앉혀놓고 인터뷰 식으로 폭로 폭로 방송을 했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 무시무시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무시무시한 얘기가. 근데 그 전에 하나. 이 곽종근이 오늘 왜 나왔을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본인이 양심선언, 그런 걸 수도 있어. 지금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계엄이 너무 부당했고,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느껴갖고 폭로할 수도 있는데,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가 있냐? 어저께 박한수가 국방위 현안 질문이 있었죠. 거기서 이 박한수가 어떻게 했냐? 지는 이 계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나는 이거 우리 계엄군들이 최대한 이 폭력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했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특전사령관이 나한테 전화해서 사령관님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할 테니까 허락해달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뭐라고 했냐? 불허했다. 특전사령관은 공포탄, 테이저건 쏘려고 했는데 내가 불허했다. 그래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특전사령관이 정말 이 나쁜 새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특전사령관인 곽종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진짜라면 어쩔 수 없는데 그게 거짓말이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본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야. 그건 아니라고.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오늘 본인이 다 얘기한 거예요. 물론 곽종근 그 사령관 얘기도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상당수 사실은 뭐라고 할까 충분히 납득이 되고 믿을 만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처벌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다 이 내란에 동조했기 때문에 처벌은 피할 수 없거든요. 피할 수 없는데 하여간 이 사람이 그래도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진실을 말하려고 했던 거는 박한수가 어저께 국방위 현안 질문에서 특전사령관한테 저 새끼가 공포탄하고 테이저건 쏘려고 했는데 내가 막았어요. 이거 말하는 바람에 나온 거예요, 오늘. 나와갖고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 당시, 이 특전사들이 어떤 임무를 맡았냐? 했을 때
그 임무가 뭐였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가 뭐였습니까? 국회의사당 점거하는 거였죠. 국회의사당, 선관위, 그리고 김어준, 뉴스공장, 여론조사 꽃, 그쪽을 경계하라. 경계. 근데 그게 경계라는 게 근데 보통은 지키려는 경계인데 그게 아니죠. 장악하려고 장악하는 거 아닙니까? 장악하려는 거. 장악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본인이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어제 나왔던 제일 중요한 거는 국방부 장관이 뭘 지시했다는 거예요. 원래 국회의원들 본회의장에 있는 거 끌어내가지고 밖으로 끌어내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밖으로. 이거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용현이가 직접 국회의원들 본회의장에 있는 거 끌어내라고. 그런데 본인이 그거는 거절했다는 거죠. 지가 이거는 항명으로 처벌받을 걸 각오하고 이거는 너무 위법성이 커가지고 본인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야. 저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저께 우리가 12월 3일 날 그리고 12월 4일 새벽에 이 급박한 상황을 보면서 막 긴장했잖아요. 막 우원식이가 너무 진행을 늦게 하고 물론 절차를 지키건 좋은데 막 늦게 하고 들어오면 어떡하나 막 했는데 사실은 특전사들이 못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게 못 들어온 건지 안 들어온 건지 사실은 참 헛갈리는데 우리는 뭐 보좌관들이 열심히 막았다는데 아니 군인들이 뚫으려면 못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적극적으로 안 들어온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쟤들이 왜 못 들어오지? 그랬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특전사령관이 진입해가지고 국회의원들 끌고 나오라고는 그 지시는 본인이 거부했다는 거야. 몰라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본인 말은 그래요. 본인 말은.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참 다행인 거죠. 이게 진짜라면 다행인 거야. 만약에 여기서 이 특전사령관이 미친 척하고 진짜로 막 미친 척하고 이 특전사들 투입해가지고 국회의원들 막 끌어내고 난리 쳤으면 그러면 진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은 특전사령관이 그래도 역할을 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번에 이 내란에 군대 보낸 것 자체가 이미 내란에 동조한 거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어요. 피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역할을 했다 생각이 들고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또 하나 뭘 폭로했습니까? 윤석열한테 직접 전화가 왔다는 거죠. 직접 윤석열한테 전화가 직접 와갖고 지금 상황이 어떠냐? 어디까지 왔냐? 직접 얘기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난 윤석열 새끼는 정말 대단한 새끼예요. 이 새끼는 겁이 없어. 겁이. 대통령이 특전사령관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지시할 수 있어요? 지시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라고 우리나라가 왕이 아니야. 무속 부리가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은 지휘해도 일선 검사들에게 직접 전화해가지고 수사 지시 안 하잖아요. 대통령도 다 절차가 있어. 절차가. 대통령이 그냥 막 예를 들어서 그냥 이 부대 사령관 특전사령관이건 아니면 무슨 소장 중장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지시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 절차가 있잖아. 이거 하려면은 계엄사령관 통해서 해야지. 계엄사령관. 대통령은 계엄사령관한테 지금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직접 하지 않거든요. 근데 윤석열은요 직접 그 특전사령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지금 어디냐? 지금 오고 있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 특전사한테 아까 부여됐던 임무가 뭐였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국회도 있지만 여론조사 꽃, 그 서버, 장비 확보하라는 거,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 경계하라는 거, 뭐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거 갖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래도 이 군사 반란의 내란의 수괴가 윤석열이라는 거. 물론 우리가 당연히 이 내란의 수괴는 윤석열이다 다 알고 있지. 근데 우리가 그게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니고 윤석열은 진짜 수괴로서 진짜 지시하고 직접
본인이 직접 개입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대박 아닙니까? 사실 윤석열이 이렇게 안 했으면은 정말 최대한 아마 방어한다고 하면 국방부 장관에서 꼬리 다르게 하려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게 안 돼. 국방부 장관에서 꼬리 다르기가 안 돼요. 윤석열이 직접 개입하고 전화해가지고 어디냐 했다는 거 아니야. 병신. 이게 말이 돼?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야. 어떻게 박한수도 뭐 하는 겁니까? 자기는 완전 바지였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취지였잖아요. 그런데 박한수의 역할은 뭐냐면 박한수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면서 오히려 나는 이거를 막았어요. 특전사령관이 하려는 걸 내가 막았어요 하는 바람에 특전사령관이 오늘 나와가지고 이 폭로하는데 그래도 이 박한수의 이런 이 뭐라고 할까 이 비겁한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 박한수의 이런 좀 이런 자기 변명 부한 책임 떨어넘기기 그런 것 때문에 특전사령관이 오늘 나와가지고 김병주하고 방송을 한 거예요. 그 역할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김병주 의원이 또 누구랑 방송을 했냐면 수방사 이진우 수방사령관하고 또 방송을 했는데 여기서 이진우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진우한테도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가 왔다는 거야. 직접 전화가 왔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도 이진우도 자기 변명을 했죠. 그거 진짜인지 아닌지는 금방 파악이 되는데 우선 본인이 장갑차 출동 안 시켰다. 장갑차가 서울시내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건 그거인 거고 수방사가 제일 가까이 있는데 수방사에서는 장갑차 안 보냈다는 거죠. 안 보냈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진우 그 수방사령관이 잘한 건 있지요. 뭘 잘했냐면은 무기를 들었는데 아까 그 뭡니까 이 특전사령관도 병사들한테 실탄을 주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 못 주게 하라 했다는 거 지시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진우 이 수방사령관도 총을 들고 있었는데 지금 국회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위험하겠다 해서 병기는 차에 넣고 몸만 내리겠다는 거죠. 몸만 내리게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 사령관한테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총기는 내리고 몸만 내렸다. 그래서 수방사 대원들은 총기가 없이 갔나 봐요. 이거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이 총 없이 내린 거에 대해서 이 박한수가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잘했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사람들을 막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그 윤석열의 이 쿠데타 군사반란은 굉장히 위험했어요. 우리가 12월 3일 4일날 방송할 때는 제가 막 비웃으면서 무슨 이런 식으로 쿠데타를 해? 아니 무슨 국회도 못 막고 이렇게 엉성해?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것들이 계획이 없고 대충 한 게 아니야. 굉장히 철저하게 했어. 굉장히 철저하게 했는데 사실은 이 박한수라든가 아니면 오늘 인터뷰한 이 3인방 이 3인방이 군사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이 곽종근이라든가 이진우, 박한수 이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적극적으로 안 했어. 그건 분명한 것 같아. 그러니까 군사 반란에 있어가지고 내란에 있어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지만 윤석열이 지시한 것만큼 국방부 장관이 의도한 것만큼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진 않았다. 그거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사람들 자기들 살아남으려고 하는 얘기니까 100% 믿을 수는 없지.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 세 사람이 만약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다. 그러면 진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했다. 그래서 진짜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앞을 보니까 굉장히 위험했구나. 굉장히 위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새끼 두 명이 있지요. 진짜로 위험한 새끼. 누굽니까? 김용호는 말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 옆에 있는 이 새끼 누굽니까? 방첩사령관. 응? 이 새끼가 진짜 문제가 있는 새끼죠. 이 새끼는
사실은 지금 당장 잡아갖고 체포를 해야 되는 새끼예요. 이 새끼가 진짜 무지막지한 새끼야. 무지막지한 새끼. 여인형. 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이 새끼가 진짜 아주 무지막지한 새끼예요. 이 새끼가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새끼는 당장 우선 해임을 했죠. 해임을 했는데 이 새끼는 해임이 아니고 빨리 잡아야 되는 새끼야. 이 새끼가. 왜냐면 오늘 또 중요한 폭로가 뭐가 있었냐? 국정원 1차장. 그 국정원 1차장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놀란 게 뭐냐면은 사실은 홍장원 씨 얘기 많았어요. 윤석열이 국정원 차지하려고 윤석열이 다 기억나실 겁니다. 윤석열이 정권 들어오자마자 군이건 검찰이건 뭐 다 차지하려고 엄청 난리를 썼고, 근데 국정원이 다 손에 안 잡혀갖고 막 했잖아. 그러면서 국정원에 지 사람들 막 심어놓은 거 아니야. 윤석열이 홍장원 지가 심어놓고 홍장원 통해서 뭐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런데 윤석열이 믿었던 인간들이 사실은 윤석열한테 복종하지 않은 거거든요. 저는 홍장원 씨 얘기도 뭐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역할을 했다. 여기도.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윤석열이 직접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 전화해가지고 국정원한테 정치인들이라든가 뭐 김어준이라든가 시민사회라든가 그 민간인들 방첩대랑 같이 협조해갖고 잡아누라는 거 아니야. 잡아누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국정원한테 시켰을까? 근데 기사를 보니까 원래는 방첩대, 이 방첩대에서 정치인들, 뭐 김어준이건 이 정치인들을 잡으려고 했어. 잡으려고 했는데 위치 파악이 안 되니까 경찰한테 요청했는데 경찰이 협조 안 한 거죠. 협조 안 했다는 거예요. 조지호도 지금 욕 많이 먹고 있지만 조지호 경찰청장도 역할을 했어. 되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방첩대에서 정치인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 파악이 안 되니까 위치 알려달라. 왜? 잡아야 되니까. 근데 경찰에서 위치를 공유 안 한 거예요. 그거 불법이다. 이거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불법이다. 해서 안 알려준 거야. 안 알려주니까 본인들이 못 잡으니까 대통령한테 얘기해갖고 누구한테 협조를 구한 겁니까? 국정원한테 협조를 구한 거예요. 국정원한테. 너희가 협조해서 위치 알려줘. 잡으러 가자.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안 한 거죠. 기사 한번 볼까요? 이 골 때리는 일이에요, 진짜. 윤석열이가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홍장원 1차장이 오늘 폭로를 한 거죠. 윤석열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라. 싹 다 정리하라. 이런 미친 새끼가 있습니까? 이 새끼는 완전히 스탈린이에요, 이게. 이런 독재자가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라. 다 싹 다 정리해라. 국정원에, 난 여기가 제일 웃겨.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전화를 한 거야. 전화해서 뭐라고 한 겁니까? 체포할 사람 명단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도우라고. 누구? 우원식, 이재명, 박찬대, 김민석, 정청래, 조국,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전 대법원. 김명수는 왜?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 김민훈 교수, 김어준. 그러면서 그 여인형이 뭐라고 하냐? 이 사람들 잡으면 방첩사에 있는 구금시설의 구금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야, 진짜 무서운 얘기죠. 진짜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홍장원 1차장이 이거 듣고 미친 새끼들 했다는 거 아닙니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홍장원이 바로 누구한테 전화한 겁니까?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한동훈에게 직접 전화해가지고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한동훈이 이걸 듣고 열받아가지고 오늘 입장이 바뀐 거예요. 오늘 한동훈이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자기가 신뢰만한 정보를 통해 얻었는데 정치인들 잡아가지고 그 뭡니까? 방첩대 구금시설로 데려가려고 했다. 오늘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기사 나오기 전에 그 한동훈이가 먼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김재원이가 그건 아직 확인된 거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동훈이 어떻게 알았냐?
홍장호 씨가 직접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장 윤석열은 직무정지 해야 된다는 말이 오늘 그래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새끼가 진짜 위험한 새끼인 거죠. 이 새끼는 당장 잡아서 구속을 시켜야 돼요. 이 새끼는요. 근데 오늘 MBC 보도를 보면은 뭐라는 겁니까? 경찰한테 정치인들 위치 파악 요청했다는 거죠. 여인영 방사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주요 인사 위치 파악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 청장이 주요 인사의 위치 확인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사령관 요청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어떻게 한 겁니까? 국정원에 요청을 한 거예요. 국정원에. 저는 요번에 이 내란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나왔던 인물들은 다 어차피 수사 받아야 되고 자기들에게 맞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책임을 져야 되지만 분명한 거는 그 중에도 여인형 같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내란에 가담한 새끼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사실은 소극적이지만 윤석열의 이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나름대로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거부들을 통해 가지고 요번에 사실은 내란이 이렇게 무효화된 거예요. 통하지 않은 거라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거부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원래 뭐 심성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지금 윤석열이 고르고 해갖고 다 자리에 앉힌 거 아닙니까? 윤석열 얼마나 추감 라인이건 그냥 정말 아는 사람들만,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김용현이가 특히 곽종근, 이진우, 박한수는 김용현이가 뽑아서 지가 국방장관 오기 전부터 경호실장 할 때부터 계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자리에 앉힌 사람들이거든. 곽종근, 이진우, 박한수 다. 여인형. 그런데 자기 말대로 안 된 거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 정권이 끝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서 피한 거예요? 그런 걸 수도 있지. 워낙 인기도 없고 이거 분명히 나중에 문제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하고도 저는 연관된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군인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앞에 박근혜, 이명박 다 경험했죠. 박근혜, 이명박 다 경험했고, 그리고 그 앞에 노무현도 경험했고, 그리고 요번에 문재인 5년도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문재인 5년 때 사실은 권력기관 그 개혁 관련해가지고 국정원도 그렇고, 국정원도 박근혜 때 사실은 권력의 이 하수인 새끼들 다 심판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갖고. 권력기관 개혁할 때 국정원, 검찰, 그리고 어디였습니까? 군은 군개혁은 없었죠. 군개혁은 없었던 것 같아. 검찰, 국정원 중심으로 했죠. 근데 그때 지켜본 거지. 지켜본 거고, 사실은 박근혜 때 많은 사람들이 국정원도 그렇고 뭐 여러 이 권력기관 사람들 심판되는 모습 봤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이 문민 통치를 받았잖아요, 군이요. 저는 그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2년 6개월 동안 정말 무소불위로 이 미친 짓거리 했지만, 그래도 그 앞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 5년의 문민 정부의 통치, 그거를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에서도 한국이 민주주의가 튼튼한 나라구나. 비록 오늘 오바마가 한국을 엄청 무시했죠. 오늘 오바마가 밖에서 연설하면서 한국을 예로 들면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한지 사우스 코리아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오늘 그랬거든요. 오바마가 개새끼. 근데 그런 말 들으면 하죠. 민주주의가 아무리 정착하면 뭐합니까? 윤석열 같은 똘마니 새끼들을 우리 뽑은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미국에 그런 말 자격은 없죠. 지들은 트럼프 뽑아놓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윤석열 같은 또라이 새끼가 어떤 짓을 해도 사실은 국민들이 워낙 그런
주위에 대한 이런 인식이 강하고 의식이 있고 토양이 튼튼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회복을 빨리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우리 일반인뿐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라든가 군이라든가 국정원 같은 데도 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나름대로 물론 우리가 흡족할 만큼은 아니겠지만 처음부터 아예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군이 국회에 들어온 것 자체가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들어올 때 총기 수방사 같은 경우는 총기는 차에 내리고 오게 하고 아까 특선사 같은 경우는 실탄 빼고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국회 난입해가지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려야 되는데 끌어내는 거 못하게 하고 그런 역할은 어느 정도 했죠.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 여인형 같은 새끼들이 방첩대가 주요 인사들 위치 파악 알려달라니까 그거 알려주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이렇게 이 윤석열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군사 반란 일으킨 게 6시간 만에 진압이 된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다행입니까? 진짜 끔찍한 일이야, 끔찍한 일.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거 좀 별도로 하나 진짜 황당한 게 뭐냐면, 요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첩대, 방첩대에서 정치인들, 그리고 대법원장, 전 대법원장, 그리고 이 김어준 방송인 잡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난 너무 골 때리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정치인들하고 방송인을 잡는데 왜 방첩대가 잡아요? 여러분 방첩대는요 간첩 잡는 새끼 간첩이요. 간첩 스파이 그런 사람들 잡는 곳이거든요. 방첩대가. 근데 방첩대를 이용해갖고 왜 정치인을 잡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말한 이재명, 뭐 한동훈, 우원식 국회의장, 뭐 김명수, 김어준 여기가 다 간첩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말이 안 되죠. 방첩대가 왜 정치인들을 수배하고 잡아요?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거 뭡니까? 윤석열 개새끼는 이 진짜로 위험한 새끼인 게 국정원 세상한테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부 지원하라는 거야. 대공수사권. 여러분 대공수사권이 뭡니까? 대공수사권은 마찬가지입니다. 간첩, 스파이 잡는 게 대공수사권이에요. 근데 국정원한테 대공수사권 줬다고 쳐. 근데 왜 이재명 대표라든가 정치인들, 방송인들, 전 대법관을 잡습니까? 대공수사권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아무 연관이.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차라리 지가 지금까지 했던 짓들 있잖아. 검찰이나 경찰한테 수사하려면 이해가 돼. 시민단체들 이용해갖고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고소고발하게 하고 그걸 빌미로 검찰이, 경찰이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그러면 이해가 돼. 지금까지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한 겁니까? 계엄을 이용해갖고 방첩대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가지고 잡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새끼들이 뭐라고 합니까? 종북 좌파 얘기한 거예요. 종북 좌파 그런 얘기한 게 아니고 방첩대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용해갖고 이 영장도 없이 잡아 넣으려면 그 사람들이 다 종북 좌파 빨개가 돼야 되거든요. 이 개새끼 지금은 몇 년도인데 지금이 씨발 2024년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디 씨발 이승만 박정희 때 하던 짓을 하고 있어요. 아 정말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네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지. 그런데 이게 내란이 아니에요? 이게 군사반란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뉴스타파가 굉장히 중요한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에 별로 안 나오던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보도가 나왔어. 그게 뭐냐? 국회 입법조사처.
여러분,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한민국에서 법과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권위 있는 기관이죠. 왜냐면은 국회가 법 만드는 곳 아닙니까? 국회가 법 만드는 곳이에요. 근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뭐냐? 국회의원이라든가 상임위원회의 입법활동 및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전문조사기관이에요.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었을 때 그 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그 법이 법으로서 문제가 없는가를 판단해 주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법원은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곳이고, 법 만드는 거, 법과 관련해 갖고는 가장 전문적인 기관이 어디냐? 국회 입법조사처예요. 근데 그 입법조사처에서 요번에 윤석열의 이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비상경 관련해 갖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내란이다. 내란이다라고 지난 12월 4일 날 우원식 의장한테 보고했다는 거죠. 윤석열의 그 개헌 관련해 가지고 이 위법하다. 그리고 불법이다. 그리고 내란죄 성립한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우선 위법성. 계엄을 선포하려면 계엄의 요건이 있죠.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요번에 비상계엄을 왜 한 겁니까? 민주당이 감사원장, 검사들 탄핵한다. 특수활동비 삭감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한동훈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한테 경고하려고. 야, 씨발, 경고하려고 계엄하는 새끼가 어딨어. 그러니까 윤석열이 했던 말들을 보면은 계엄 요건이 아무것도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위법이라는 거죠. 위법. 그리고 중요한 거, 군대가 헌법기관인 국회를 들어와서 출입을 막고 했거든요. 국회의원들 못 들어오게 했잖아. 못 들어오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불법. 그 불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97년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죄와 비교해 봤을 때 윤석열의 이번 이 조치는 내란이 확실하다. 그래서 오늘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입법조사처가 지난 12월 4일 날 국가기관으로서 윤석열 비상계엄은 내란이 된다, 내란이다라고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향후 윤석열 탄핵한 다음에 탄핵 처리 과정, 그리고 윤석열 내란죄 수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겁니다. 윤석열은 탄핵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헌법재판관, 우리 걱정스럽잖아요. 이상한 놈도 많아갖고. 그런데 헌법재판관 누구를 앉혀도 윤석열 탄핵에는 반대 못할 겁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반대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 두 번째, 윤석열 내란죄, 이거 재판 가잖아요? 이 새끼 유죄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내란에 가담했던 새끼들. 오늘 기사 나왔죠? 요번에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이 비상계엄 하는데 참여했던 국무위원 몇 명입니까? 11명. 11명인데 아직 이 새끼들이 정확하게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안 나오거든요. 그 11명 중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새끼들은요, 다 이 내란죄에 동조하는 새끼들이야. 다 처벌해야 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거지가 아니야. 처벌할 수 있어요. 처벌할 수 있습니다. 내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내란죄는, 수괴는 사형 아니면 무기잖아요. 사형 아니면 무기. 근데 군사반란은요, 무조건 사형이에요. 근데 윤석열은 이거는 내란을 넘어서 군사반란이거든요. 이 새끼는 사형이야. 전 요번에 사형한 다음에 정말로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죽여가지고 1명100개 다시는 이런 새끼 등장하지 않게 해야 돼. 다시는. 그리고 이 새끼 분명히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이건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인데, 이거를 만약에 진짜 설마 이재명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 새끼를 사면하진 않겠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그 사면 관련해가지고 이 법을 꼭 개정해야 됩니다. 우선 사면을 없앨 수는 없어요. 이건 헌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헌법에는요, 사실은 특별 사면이라는 게 없거든요. 헌법에 있는 사면은 어떤 사면이냐? 일반 사면. 일반 사면은 국회의원들이 과반수가 동의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법에서 말하는 일반 사면은 아무도 안 하죠. 왜? 국회 동의 구해야 되니까.
국회 동의 안 구하려고 꼼수로 만든 게 뭡니까? 특별사면. 특별사면은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끝내는 거거든요. 특별사면 없애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돼. 전 그래서 민주당이 사면법 개정해서 특별사면 이거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아니면 특별사면은 원래 뭐냐면요. 잡범들 있잖아요. 잡범들. 그냥 잡범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원래 정치인들이라든가 경제인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특별사면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면하고 국회에 동의 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리고 잡범들 있잖아 그냥. 잡범들은 뭐 국회 동의를 다 구합니까? 그런 그냥 일반 서민들, 민생범죄 그런 사람들을 그냥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로 쉽게 사면해 주는 거 그런 게 특별사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지금은 씨발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런 새끼들, 유명인들을 특별사면 해버린다니까? 그러면 도대체 일반 사면은 왜 필요한 거야? 여러분 사면할 때 국회의원들이 동의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어떤 대통령도 일반 사면 안 해요. 골치 아프니까. 다 특별사면이거든. 이거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 개정해갖고 정말 정치인들, 특히 대통령 같은 새끼들 그런 새끼들 절대로 사면할 수 없게.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구해가지고 일반 사면만 할 수 있게. 이렇게 꼭 해야 된다. 그 윤석열 이 새끼는 절대로 못 나오게. 저는 윤석열 탄핵만으로 만족 못합니다. 윤석열 내일 분명히 탄핵될 건데 탄핵되는 거 그게 뭐 끝까지인 거 그런 거 갖고는 속이 안 풀리죠. 탄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끌어내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수사하고 구속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둬놔야죠. 개새끼 가둬놔야 돼. 가둬놓은 다음에 이 개새끼 그 자기 이 뭡니까 이 깜빵 앞에 항상 술을 갖다 놓고 못 먹게 하는 거지. 그 앞에. 그렇게 해야 돼, 개새끼 아주. 그 눈앞에, 윤석열이 좋아하는 술들 있잖아요. 그거 딱 갖다 놓고, 그냥 보고만 있게. 그 새끼한테는 그게 제일 큰 형벌일 거야, 아마. 그래서 오늘 보면은, 검, 경, 군, 공수처가 지금 다 움직였죠. 지금 원래는 이게 골 때린 게 지금 일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도 아이 뭐 어떻게 믿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믿어? 원래 지금 윤석열 내란죄를 누가 수사할 거냐? 윤석열 내란죄는요 누가 수사해야 되냐면 우선 경찰이 해야 돼요. 경찰이. 왜? 검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검찰은 만약에 나는 어차피 대통령 수사하고 싶지 않아 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경찰이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갑자기 검찰이 굉장히 무리하게 직권남용은 우리가 수사할 수 있는데 윤석열은 내란죄지만 이거 직권남용하고 연결되는 거네? 우리가 해야 돼. 막 나서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군에서 군검찰 파견받아갖고 수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하고 군하고 하나가 돼갖고 요번에 수사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8년 만에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해갖고 지금 군검찰 합동수사 한다는 거죠. 군검찰 합동수사. 왜 같이 하냐면 검찰이 지금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여인영 같은 새끼들 그런 새끼들을 강제 수사하려면 군과 함께 해야 되니까 군검이 함께 움직인다는 거고 요번에 경찰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국가수사본부에서 안보수사단에 이거 배정해갖고 경찰 120명을 만들어갖고 전담수사반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전담수사반. 그리고 공수처도 지금 움직여갖고 이거를 수사 4부에 배당을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 아시겠지만 이게 다 좀 믿기가 어려워. 검찰은 우리가 원래 신뢰를 안 하니까 지금 요번 이 내란에 검찰은 관계가 없거든요. 검찰이 제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검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워낙 불신이 강하니까 믿음이 안 가고 경찰은 지금 뭐 경찰청장, 서울처장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경찰을 믿을 수 있을까 그만 믿고 군은요. 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공수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공수처가 여건이 될까 역량이 될까 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도 결국은 상설특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하는 수사는 상설특검 하기 전까지
서로 누가 달아나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데 사실 이 검, 경, 군, 공수처 네 군데가 수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머리 굴리기 힘들어요. 경쟁하잖아요, 경쟁. 어떤 분들은 걱정하는 거야. 검과 군이 들어가갖고 또 경이 들어가갖고 다 자기들이 보호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수사 막 물타기 하고 수사 그냥 대충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만약에 검찰이나 경찰이나 군이나 지들끼리 하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네 군데가 서로 경쟁하듯이, 세 군데죠? 경쟁하듯이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경쟁하듯이? 살아남기 위해서? 왜냐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지금 야 검찰 없애버려 이런 국민 정서 크잖아요 지금. 그리고 경찰 이 새끼들 믿을 수 없는데 그런 마음도 있고, 공수처 뭐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내년 5월달이면요 민주당 정부 들어올 수 있어요. 내년 5월달이면, 빠르면 5월달이면 이재명 대통령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 그때 검찰, 경찰, 군, 공수처 살아남으려면요 이번에 성과를 보여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이번에 검, 경, 군, 공수처가 윤석을 지키려고, 진해 수상시키려고 이렇게 수사를 대충 할까?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수사 아마 나름대로 철저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할 거라고. 물론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내일 탄핵이죠. 탄핵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탄핵이 과연 될까 안 될까?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될 거라고. 제가 될 거라고 보는 이유는 그냥 바람만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굉장히 그 디자인을 잘했어요. 뭘 잘했냐? 내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같이. 우리 윤현님이 내일 포결 몇 시냐면 내일 5시요. 5시. 원래 7시였는데 2시간 땡겼죠. 그래서 내일 5시에 표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이 같이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는 게 진짜 절묘한 수죠. 절묘한 수야.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정말 잘한 거야. 왜 잘한 거냐면 사실 윤석열 탄핵 저는 내일 국힘당에서 8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8표. 왜? 우선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초선 의원 5명이 나와갖고 기자회견 했죠. 저는 그 5명 충분히 찬성 던질 수 있다라고 믿어요. 5명. 거기다가 안철수. 그리고 오늘 누구 나왔습니까? 오늘 부산에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누구지? 조 누구죠? 중진 의원? 조경태 나왔죠. 그럼 7명이거든요. 7명에서 1명 더 오면 돼요. 1명 더 오면. 저는 만약에 내일 국민의힘이 다 들어와서 무기명으로 투표하면은 저는 분명히 된다. 분명히 된다. 근데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새끼들 지금 그런 마음 있잖아요. 지금 뭐 안 들어온다느니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요건 엄청 멋지. 원래 이 투표는 무기명인데 무기명이라는 거는 들어와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막 꼼수 부리면서 미친 척하고 몰라 안 들어가 우리 당론이야. 원래 당론으로 하면 안 돼요. 무기명인데 무기명이라는 거는 당론으로 하지 않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이 국힘당이 자기네 의원들 압박하기 위해서 야 우리는 내일 안 들어가 그래 버리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탄핵하고 싶어도 그거 반대하고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엄청 압박이 되겠죠. 그러면은 힘들 수도 있어. 그래서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 새끼들 아예 표결에 참여 안 하면 어떡하지?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김건희 특검법을 같이 하잖아요. 이게 아주 재밌는 거죠. 왜? 김건희 특검법을 하려면요. 이 의원들이 안 들어오면 안 돼요. 안 들어오면 김건희 특검법은 무조건 통과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헌법에서 윤석열을 탄핵하려면 65조죠. 탄핵의 요건은 뭐냐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예요. 재적의원. 지금 참석한 사람이 아니고 재적의원 3분의 2. 몇 명입니까? 200석. 200석입니다. 지금 그 의결에 참여한 사람이 만약에 200명이야. 200명이야? 그래도 200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를 몇 명 하냐 관계없어. 무조건 탄핵하려면 무조건 200석이에요. 무조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니까 무조건 200석이 있어야지 탄핵이 가능해. 무조건.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요. 김건희 특검은 법안이 발의돼갖고 통과됐는데 윤석열이 거부한 거 아닙니까? 거부한 거 뭐 하는 거예요? 재의결이죠. 재의결 기준은 뭐냐? 재의결 기준은 출석 의원 3분의 2예요. 재적 의원이 아니야. 출석 의원 3분의 2. 그래서 지금까지 특검 막을 때 국민의힘이 기를 쓰고 참석을 한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하면 참석한 사람 중에 3분의 2만 하면 되니까 통과될 수 있으니까 그거 막으려고 기를 쓰고 참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일 김건희 특검하고 윤석열 탄핵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얘들이 그럴 수 있어. 야, 김건희 내어주고 윤석열 지켜.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들어갈 거야.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김건희 특검은 무조건 통과되는 거야. 무조건 통과되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이 새끼들이 할 수 있는 게 김건희 특검 포기하고 이거는 통과시키고 윤석열 탄핵만 막아. 그러면 이 새끼들이 안 들어올 수 있어. 안 들어오면 탄핵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그 와중에도 내가 볼 때는 안 들어온다고 해도 아마 이 국힘당 의원들 중에 일부는 들어와서 투표할 수도 있어요. 생각이 드는데 최악은 그거예요. 최악은 김건희 내주고 윤석열 탄핵 막아야 되니까 우리 안 들어가.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들어와야죠. 무조건. 들어와가지고 탄핵도 막고 김건희도 막겠다 하는 건데 이게 막아지겠습니까? 저는 안 막아진다. 안 막아진다. 내일 들어와서 자율투표 되면은 저는 반드시 통과된다. 반드시. 윤석열 통과되면서 김건희까지. 그건 분명하죠. 저는 그래서 내일 여러분 보십시오. 윤석열, 김건희 탄핵안 특검법 동시에 통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바램도 있지만 바램이 아니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원식 같은 새끼들이 우원식이 아니지 우상호 같은 새끼들이 어저께 뭐라고 했습니까? 왜 민주당이 이렇게 빨리 진행하냐. 천천히 좀 하지. 왜 이렇게 서두르냐. 너무 정무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했거든요. 웃기는 소리예요. 제가 그래서 우상호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새끼들은 운동권 할 때부터 정치를 머리로 하고 지들이 대단한 무슨 뛰어난 사람이라고 알고 있잖아. 웃기는 새끼예요. 그러면 안 된 겁니다. 전 민주당이 이번에 너무 잘했다. 이렇게 신속하게 밀어붙인 거 이거 잘한 거다. 잘한 거다. 그래서 내일 저는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까지 다 통과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연놈들을 동시에 다 구속하고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게 오늘 사모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